지난 2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그 원인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그 원인과 대응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지 않는 심장마비. 하지만 이것만 알아둔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 생명을 살린 사연, 잠시 후 만나봅니다. 인천의 한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지만 신속히 출동한 이것의 도움으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알아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참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만나는 긴급구조. 먼저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판단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7일 부산 만덕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집안 모두가 전소되었고 이웃 세대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곳은 주방.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식용유를 사용하던 중 순식간에 배기 후드로 기름이 튀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74명의 소방대원과 26대의 소방차가 동원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에 이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신고는 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화재 신고는 119. 네,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집안에 화재가 나자 119로 신고를 하라고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각자 119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이게 급하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아차하는 거죠. 이 때문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화재 신고는 119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식용유가 이 배기 후드에 튀어서 화재가 난다는 게 일반 가정집에서는 드문 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했던 부산 북부소방서의 김태봉 소방장님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화재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일반 가정집에서 조리하던 식용유가 배기 후드에 튀어 화재가 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산시 전체 화재 건수 2,199건 중 식용유 관련 화재는 59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5% 미만입니다. 식용유의 인하점은 약 300도인데 가열유 유증기에 발화되는 시점은 1리터의 경우 약 10분 내로 실험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빈도수는 적으나 그 위험성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열된 식용유에서 불길이 치솟으면 보통은 불을 끄려고 싱크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끼얹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초동 조치는 괜찮은 건가요? 절대 잘못된 행동입니다.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끼얹게 되면 불이 더 확산됩니다. K급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불길을 큰 뚜껑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뚜껑이 없다면 배추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입니다. 실제 이번 화재도 관계자의 초기 시도는 있었으나 119 신고가 늦어져서 그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화재 사건은 특히 식용유가 배기 후드로 튀면서 크게 번진 건데요. 그 집의 배기 후드 상태가 어땠습니까? 배기 후드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기화된 기름 찌꺼기도 같이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불씨가 닿으면 이 기름 찌꺼기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불길을 만드는데요. 특히 배기 후드는 같은 라인의 가정과 함께 공유하는 곳이라서 어느 한 곳에 불길이 치솟게 되면 불길이 윗집 아랫집 삽시간에 옮겨부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들어도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식용유와 배기후드 화재, 평소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그리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그 식용유 조리 시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온도에 주의해 조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소 후드 청소를 자주 해주시고 주방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과 신속한 119 신고 등 초기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북부소방서의 김태종 소방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현재 2시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허정은 님이 참여하고 있네요. 허정은 님 감사합니다. 네. 119 신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당황하면은 신고 번호를 그렇죠. 수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네. 네, 여러분들도 항상 119 번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평소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훈훈한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인천 지하철 2호선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승객들은 여성의 몸을 흔들거나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때문에 지하철 안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누군가가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급했던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는 바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나선 인천 서부소방서의 김종진 소방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는데요. 살신 성인이라는 말, 바로 김종진 소방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당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김종진 소방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종진 소방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퇴근길에 응급 환자를 살리셨는데 심폐소생술을 가장 최근에 배운 건 언제셨나요? 한 달 정도도 안 된 상태고요. 우리 모든 소방대원들은 주기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소에 배웠던 것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신속하게 응급 조치에 들어가셨는데 그 와중에 심폐소생술을 하실 용기가 선뜻 나오셨던가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오기 마련 아닙니까? 때문에 평소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가 있나요? 네, 적십자 또는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되면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또는 다른 시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을 할 때에는 모세의 기적같이 차량들이 양보를 해줌으로써 다른 가족 또는 시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종진 소방이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퇴근길에 심폐소생술로 한 생명을 살린 인천 서부소방서의 김종진 소방위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잠깐 댓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라이브 방송 댓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정하나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여성분의 생명을 구하신 김종진 소방이님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또 장경식님은 심폐소생술 꼭 배워야겠네요.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이라고 격려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은 제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해양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첨단 장비가 함께 생명을 지켜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2일 인천의 문갑도 심장 질환으로 병원 진료가 급히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인천해경은 주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는데요. 들것으로 보남으로 이송 중에 있음. 이송 환자는 80이 넘은 고령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환자를 최종 인계받은 인천해경 502함은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육상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의 신속한 이송 덕분에 다행히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육상의 안전은 소방관이 지키고 바다의 안전은 역시 해양경찰이 지키는군요. 네. 멋집니다. 네, 저희 해양경찰은 불법 어선 단속 등 해양 주권 수호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섬 지역의 응급 환자 이송처럼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인천해양경비안전서 502함의 심동훈 순경 연결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동훈 순경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해경의 함정이 서로 이렇게 계류를 해서 환자를 이송하던 모습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문갑도 근해 경비를 담당하는 100톤급 경비정에서 응급 환자를 인수하였는데요.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심장질환 환자를 위해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응급 구조사가 승선해 있는 저희 500톤급 경비함정이 이동하여 환자를 인천항까지 호송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면상 경비 함정 내부를 보니까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데요. 실제로 함정을 이용한 응급 환자 이송이 많은 편인가요? 네, 원격 의료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를 병원에 전송하고 의사와의 실시간 화상 통화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 병원에서는 환자 도착 즉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정에서는 올해 2개월간 3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렸습니다. 네, 신속한 이송 덕분에 환자가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저희 소방 헬기를 이용하는데 돈이 드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해경 경비 함정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절대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언제라도 신고해 주세요. 하지만 허위 신고는 다른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해양경찰의 한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순간이네요. 네. 네, 이렇게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쏜살같이 나타나는 경비함정.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네, 서북도선은 운항하는 여객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 발생 시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은 원격 의료 시스템이 적극 활용하여서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502함의 심동훈 순경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네, 감사합니다. 15분이라는 시간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즉, 위기의 상황에서도 침착함만 잃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전화번호는 119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건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시다면 국민안전처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안전한TV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급구조 긴급구조 파이팅!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